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재질의 나무와 목재가 쌓여 있는 곳. 바로 평창의 한 나무 공방인데요. 여기 능숙하게 목재를 재단하는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홀로 길을 걷다 문득 뒤돌아봤지. 긴 그림자 외롭게 이어진 내 발자국. 기나긴 이 길 왜 난 여기까지 왔나. 숨이 차오르지만 다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30대 후반에 귀촌을 결심하고 구들로 좀 끝장을 보려고 우리의 그 전통 문화를 좀 지켜가는 그런 지킴이 역할을 좀 해볼까 하고 구들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아 내 길을 간다. 홀로 걷는 길 어떤 시련이 와도 멈출 수 없는 이 길 끝을 향하여. 강원 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목공 체험으로 유명한 배도둑 마을인데요. 평소 별다른 일이 없는 날이면 정훈 씨는 나무 공방으로 출근해 일상을 보내곤 한답니다.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있어갖고 취미로 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아마 DIY 목공 아마 제가 한 1.5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방에 다니면서 목공을 하다가 제 친구의 회사 선배가 원주에 집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걸 부시고 새로 집을 짓고 싶다. 근데 목공 팀이 그걸 한번 황토 집으로 한번 져달라라고 이제 일정 금액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1년 반에 걸쳐서 황토 집을 졌죠. 그때 제가 이제 각 파트를 맡았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들을 사실 그때 처음 책으로 공부를 해서 구들을 놔봤죠. 그래서 그때부터 온돌도 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이제 관두는 시점에 국비 지원으로 이제 한옥 학교를 가게 됐죠. 그래서 한옥을 한 6개월 과정을 배우고 현장에서 한 2, 3년 현장 일을 해봤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좀 어렸었는데 외지에 가서 막 한 6개월씩 막 바깥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삶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업종 전환을 했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구들로 좀 더 공부를 해서 구들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한옥은 뭐 최소 뭐 한 6개월 이상씩 집 짓는데 걸리는데 구들은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놓고 집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귀촌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전문으로 이제 구들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구들 놔달라고 의뢰가 오면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들 일을 했죠.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다양하게 구들 놓는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저는 계보가 없습니다. 독학으로 구들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정훈 씨는 20여 년 전 전통 구들의 매력에 빠져 혼자서 공부해 왔는데요. 구들을 연구하기 가장 좋은 장소를 찾다 발견한 곳이 바로 평창입니다.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30대 중반서부터 전국을 귀촌지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6, 7년, 7, 8년을 전국을 주말마다 이제 땅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전국 지도를 펼쳐보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았더니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그때 점수를 매겨 보니까 평창이 제일 낫다. 예. 큰 기후재해도 없고 재난도 없는 지역이 이쪽 지역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터를 잡게 됐죠. 사실 구들장의 일만으로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정훈 씨는 목공 소품을 제작하거나 임업인 매니저 활동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 나름대로의 약간의 뭐 소명의식? 예. 우리 전통을 지켜가야 된다는 소명의식? 그런 게 좀 발동을 했는지 하여튼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구들에 꽂혀서 그 기촌 이후에 구들 공부하면서 이제 전국에 이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의 이제 구들 형태를 이렇게 공부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나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구두를 좀 제대로 전승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만든 게 한국 전통 구들 보전 협회입니다. 그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라는 의미인데 제 시각에서 보니까 우리 구들이 많이 훼손된다고 할까?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구두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저라도 좀 제대로 구들방을 놔서 우리의 온돌이 정말 좋다라는 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사명? 그런 것 때문에 지금껏 구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훈 씨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온돌공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전승을 위해 현장 경험은 필수인데요. 이제는 그의 명성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저까지 길이가 얼마죠? 저쪽이 안에. 보통 우리 장작을 몇 센치로 자르세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뭐 한 60, 70. 그렇죠. 그게 쑥 들어가야 돼. 그러면 최소한 80은 나와야죠. 그러니까 보통 벽난로가 한 40cm 정도 자르거든요. 30에서 40cm, 우리 불 때는 거는 보통 한 60cm 이상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쑥 들어가서 아궁이 문이 닫힐 정도면 돼요. 근래의 건강을 생각하는 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직접 구두를 놓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정훈 씨는 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해 두고 있다네요. 주로 관심 갖는 분들이 귀촌하시는 분들. 귀촌에서 이제 시골에 집을 지을 때 방 한 칸 정도 구들방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배우러 오고요. 전국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그 구들 교육 일정을 공지를 하는데 그 5명에서 10명 이내로 너무 많아도 교육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이제 3박 4일 동안 구들 교육을 합니다.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리니까 뭐 전화로 설명드려도 구들 좀 일머리가 있고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구들을 놓더라고요. 구들 교육은 지역 폐교를 활용해 매년 4월부터 10월 사이 진행되는데요. 이론에서 실습까지 과정도 충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구두를 놓는 법이 좀 답답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 근원적인 부분, 온돌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좀 그 문화적인 온돌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서두에 좀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1시간 반 정도는 직접적으로 정말 뭐가 궁금하신지는 제가 이 필기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구들 문화의 이해를 시작으로 현장 경험 역시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열이나 강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죠.
어쩌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구대에 관심이 있었는데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했더니 교육 받으러 와도 좋다고.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더니 모르니까 교육을 받으러 오시라고 하더라고. 우직하신 분이죠. 오로지 이제 구들에 대해서 임 선생님이 그 시골 사람도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태생이 어찌 하다가 구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것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금은 뭐 이론적으로 그 확고하게 붙이기 위해서 지금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공부한 것도 많이 있는데 작년보다 또 달라졌어요. 설명한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또 느끼고 하죠. 제 부친이 목수다 보니까 어깨 넘어서 배운 게 어릴 때부터 배웠다고 그런 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실무적으로 배우니까 그 전에 알던 거하고 지금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오늘은. 구들 교육을 더욱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정훈 씨는 대학원 흙건축 전공 수업도 듣고 해외에서 구들 시공까지 해왔는데요. 이젠 온돌의 우수성을 배우러 외국인들이 직접 온다는군요. 그만큼 온돌은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전통 문화라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온도를 알아갈수록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소름 끼치게 와닿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좀 제대로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북아 3국, 뭐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그 한옥, 우리가 주로 이제 한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마루와 구들이 한 가옥 내에 설치되면 이제 한옥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데 중국에도 구들은 없고 일본에도 구들이 없으니까 마루, 뭐 중국과 일본은 마루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루에 우리의 독창적인 구들이 접목되면서 일본 집과 중국에 있는 집과는 다른 우리 한옥이 완성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독특한 우리의 난방 방식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사명감?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 사명감이 우리 식구들한테는 쓸데없는 사명감일지 모르겠지만 나름 뭐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네, 마지막 삶은 네,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촉촉하게 비가 오는 어느 봄날의 주말 오후. 봄비처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청아한 목소리의 가수 권나래 씨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낯선 바람아 덧없는 한 세상 답답한 맘을 너는 달래주려나 세상에 지쳐 울고 싶은 날 나는 바람이 되어 한없이 위로가 되는 당신 곁으로 가서 참아온 눈물을 쏟고 싶구나 바람아 마주 보면서 노래를 들으니까
또 감흥이 또 틀리네요. 네. 와닿는 게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데 그 가사 내용이 와닿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가수분이 직접 저만의 콘서트를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직접 신청해 주신 곡 제가 불러드렸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네. 선생님께 편지가 도착했어요. 요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과연 예상치 못했던 깜짝 편지는 누가 보낸 걸까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든든한 선생님. 인생 2막은 전원 생활로 시작할 거란 생각으로 두 번째 갑자의 시작을 봉평에서 꾸릴 때 한갑자 60년 동안 놓쳤던 건강에 조그만 보상이라도 하고 싶어 방법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휴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편안한, 따뜻한, 특히 내 몸의 기둥이 따뜻해야 좋을 것 같아 온돌 황토방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리저리 수소문하던 중 귀농 귀촌인 특강 중 온돌 문화 교육을 수강하면서 임정훈 씨를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게 되었지요. 약 일주일의 교육 후 직접 내가 쉴 공간을 시공하는 데 있어 그저 막막하기만 했을 때 자재 구입부터 마무리까지 본인의 학생이었다는 명분 때문에 그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은 어느 해보다 따뜻했고 포근한 겨울이었습니다. 그 후 좋은 인연으로 목공 수업도 배우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네요. 타지에서 만나 진솔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 진정 행복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늘 건강하십시오. 제자 양양승 드립니다. 와, 그런 얘기 안 해주신 거 있는데 감동적입니다. 어쨌든 그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글을 써주셔서 뭐 어쨌든 여기 평창에 오셔서 같이 뭐 끝까지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은 이제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한 곡인데요. 길을 걷다 보면 이라는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끝까지 걷겠습니다. 네. 벌레 소리 바람 소리 내 마음 흔들리는 소리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다를 볼 수 있을까 조금 숨이 가쁘더라도 바람을 따라 걸어요. 내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 없어도 조금도 외롭지 않아. 이게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보통? 네. 근데 뭐 특별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평범하지만 우리의 그 전통 문화, 특히 남방 문화 온도를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보통의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어두워진 밤 저 구름 따라 걷다 보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여길 떠날 수만 있다면 어제와 다를 거예요.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오르더라도 하늘에 닿을 거예요. 달빛이 우리들을 따라온다면 순진한 아이들처럼
노래를 부를 거예요. 바람 소리 내 마음 흔들리는 소리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다를 볼 수 있을까. 이 도시에 난 어디쯤 멈춰서 있는 건지 라라라 이 도시에 난 앞으로 가고는 있는 건지. 당신의 삶을 음악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구간으로, 어떤 노랫말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음악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